차가 없는데, 지금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될까요? 차를 사야 될까요? 지금 바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우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먼저 사야 될까요? 차를 먼저 사야 될까요? 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를 보면은 차를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미래를 보면은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느냐 집을 사느냐, 이 문제는 현재를 중요시할 거냐 미래를 중요시할 거냐, 이 이야기가 되겠죠. 차를 사서 소비를 할 거냐, 집을 사서 재테크를 할 거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먹는 음식과도 아주 비슷한데요. 현재 입맛을 위해서 건강은 좀 뒤로 하고 달콤한 입에 맛있는, 혀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그렇지 않고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맛은 조금 없지만 입에는 쓰지만 약 같은 음식을 먹을 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겠죠. 물론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업무용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사야 되겠죠. 현대 사회는 기동성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기동성도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안은 없는지 잘 따져보고 의사결정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차를 먼저 사야 될지 집을 먼저 사야 될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져보면서 최종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투자금이, 시드머니, 종잣돈이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두고 비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다고 봤을 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바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집을 살 경우에는 이걸 종잣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약 1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구입함과 동시에 바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2, 3년 정도가 지나면은 많게는 약 50%까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50%가 감가상각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은 1,50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런데 집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 되는 게 아니고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투자 가치로는 집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자동차는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내야죠. 엔진 오일도 점검을 하고 교환을 해줘야죠. 자동차 내부에 소모품도 계속 사야 되죠. 이런 추가로 드는 돈이 다 비용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비용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집은 장판이나 벽지, 붙박이장, 싱크대,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집을 팔 때나 전세나 월세를 줄 때 그만큼 더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죠. 이런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씩 상세하게 따져보면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이 비용으로 나가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이 사용한 돈이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동률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동차는 하루에 이 자동차를 가동하는 시간이 5% 정도도 안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면은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해도 되고 택시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집의 경우에는 자기 집이 주는 그 안락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아파트는
가동률이 30%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을 해서 2, 3년이 지나면은 약 50%까지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토막이 나는 반면에 이 집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2 내지 3년이 지나면은 시세가 약간씩 변하지만 3년 동안에 10%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1억의 아파트가 3년 지난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이 상승했다면은 3년 동안에 10%가 오른 거죠. 연간으로 보면은 약 3.3%가 되지만 자기가 투자한 돈 3천만 원에서 보면은 1,000만 원은 33.3%가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의 시점에서 보면은 자동차는 반토막이 난 반면에 아파트는 33.3%의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비적인 심리로 되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자 성향의 심리가 된다는 것.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가만히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이걸 타고 좋은 곳에도 가야 되고 또 차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좋은 곳에 가서 또 소비를 해야 되고 결국은 돈 쓸 수 있는 그런 소비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잣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종잣돈이 없어지고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입에서 많은 부분 이 자동차에 투자가 아닌 지속적인 비용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비 성향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투자 성향이 된다는 겁니다. 종잣돈을 소비하지 않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빚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돈을 저축하는, 빚을 줄이는, 계속해서 돈이 모이는 쪽으로 심리가 바뀌고 행동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고 이 투자 심리가 계속되면은 결국은 재테크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매년 신모델이 나오니까 계속 바꾸고 싶은 충동감이 계속 들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은 2025년 이후가 되면은 전기차가 대세화되니까 그때 되면은 또 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환경 부담세 등이 계속 증가해서 결국은 타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2025년에 또 전기차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그동안 또 모았던 종잣돈을 이 자동차를 소비하는데 사야 되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은 카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면은 2025년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가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은 투자 수익이 생겨 있을 거고 거기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종잣돈까지 모여 있다면은 1억 아파트에서 2억 아파트로 그 다음에는 3억 아파트로 그 다음에는 5억 아파트로 그 다음에는 10억 아파트로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잣돈 아파트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평생 살 120세 시대를 살 주택 한 채, 주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 한 채는 꼭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초입에 있는 시점에는 더욱더 이게 절실한데요. 지금 현 시대가 지금 현재 시점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바로 차를 사기보다는 집을 그것도 재테크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은 소비는 자기가 돈까지 소비하면서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자동차는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편안하게 잘만 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 성향인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투자 성향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더 좋겠죠. 미래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겠죠. 가장 좋은 재테크가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우리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파트를 사서 미래의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중요한 결심을 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하기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하기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재테크를 포함한 120세 시대를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패널로였습니다.